네, 안녕하십니까. 일렉트릭 아이디어 TV 건반장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49번까지 문제를 풀었고요. 16년 2회차. 오늘은 이제 50번서부터 문제를 시작하겠습니다. 한 시간 봐서 두 문제나 세 문제 좀 더 나갈 수도 있어요. 지금 바깥에는 천둥번개가 치고 있네요. 오늘은 5월 22일인데 아마 이건 며칠 뒤에 업로드가 될 겁니다. 일단 지난 시간 복습 빨리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41번 문제, 역률 계산의 효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중복되는 문제들이랑 유사 문제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점점 여러분들께서 공부하시다 보면 자신감이 붙어야 되는 게 정상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 두 문제를 되게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두 문제 푸는 거를 매일 귀찮더라도 이렇게 반복적으로 봐주시고, 뭐 자격증이 있다고 해가지고 안 보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뭐 자격증 가지고 있는 분들도, 저도 사실은 자격증을 여러 개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저도 이렇게 복습하는 차원에서 강의를 하기 위해 저도 공부를 합니다. 물론 이제 공부를 안 한 사람보다는 제가 이제 보면은 빨리 이해하는 것 뿐인 거고, 어차피 저도 공부를 하고 있어요. 복수적인 측면에서 하고 있고, 예전에 제가 공부했을 때보다 지금 또 공부하면은 받아들이는 이게 감이 좀 더 달라요. 깊이가. 이 문제도 어떻게 보면 단순한 문제들이 아니라 좀 깊이 있는 문제들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보기를 주고 간단하게 풀다 보니까는 기술자들이 우리가 간단히 이렇게 지나가고 마는데, 그런 문제들이 아닌 것도 있어요. 되게 복잡한 문제들도 있어요. 기능사라고 하더라도요. 그리고 제 영상은 사실은 고등학교, 이제 공학교 고등학교, 기술계 고등학교에서 1학년서부터 보거나 전문대나 대학교 다니시는 분들이 1학년 때 좀 봐주시면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비전공자가 이제 재취업을 위해서 보시는 것도 좋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답은 3번이죠. 감전사고 감소 전혀 상관없죠. 42번 옥내 배선 공사에서 절연전선의 피복을 벗길 때 사용하면 편리한 공구는, 답은 4번 와이어 스트리퍼. 매매 출제 유사. 그 다음에 49번 한국전기설비규정에 의하여 애자사용공사를 건조한 장소에 시설하고자 한다. 사용전압이 400V 이하인 경우 전선과 조용제 사이의 이격거리는 최소 몇 센티미터인가? 이제 이거 여러분들 이제 튀어나올 때 됐죠? 여기서 400V 이하잖아요. 그 다음에 건조한 장소고. 근데 여기서 400V 초과의 건조한 장소면은 그냥 다시 2.5cm로 내려오지만은, 여기는 그냥 400V 이하라고 주어졌고 건조 장소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요거죠. 그래서 답은 2.5cm. 전선과 조영제예요. 그러면 전선과 조영제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4번 전선 접속 방법 중 트위스트 직선 접속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거는 이제 15년도 유사 문제죠. 그래서 요거는 답이 어떻게 돼요? 요거죠, 요거. 답은 3번. 6mm 스퀘어 이하의 가는 단선인 경우에 적용한다. 그 다음에 45번. 케이블에 고정되는 본체부와 제거할 수 있거나 개폐할 수 있는 커버로 이루어지며 절연전선 케이블 및 코드를 완전하게 수용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본체부, 이 본체부라는 용어가 여기서는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커버. 그러면은 케이블 트렁킹. 46번 금속관 공사죠. 금속관에 나사를 내기 위해 사용하는 공구는, 나사를 내기 위해 사용하는 공구는 뭐예요? 오스터죠. 47번 성냥을 제조하는 공장의 공사 방법으로 틀린 것은, 답은 3번이죠. 금속 몰드 공사. 48번 요거 같은 거 진짜 단골 문제예요. 이거는 매해 이게 1년에도 회차별로 한두 문제씩 꼭 나와요.
그래서 요 내용은 제가 꼭 암기해 놓으라고 했죠. 48번 금속 콘크리트 조형제의 볼트를 시설할 때 필요한 공구는 요거는 드라이브 이트. 답은 4번. 49번 요거는 몇 번이에요? 실내 면적 100m 자승인 교실에 정광석 F죠. 2500 루멘인 40W 형광등을 설치하여 평균 조도를 150 녹수로 하려면 몇 개의 등을 설치하면 되는가? 단 조명률은 50, 강간보상률은 1.25로 한다. 답은 1번 15개죠. 문제 꼭 풀어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오늘서부터는 이제 나갈 내용이죠. 오늘 새로 50번 교류 배전반에서 전류가 많이 흘러 전류계를 직접 주회로에 연결할 수 없을 때 사용하는 것은, 이거 답은 3번이죠. 계기용 변류기 CT죠. 변류기는 CT 커런트 트랜스포머, 그 다음에 계기용 변압기는 뭐예요? VT 볼테이지 트랜스포머 또는 PT 포텐셜 트랜스포머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거는 그 높은 전압을 낮은 전압으로 변성해서 측정하는 거고, 요거는 높은 전류를 낮은 전류, 그 다음에 전류계형 절한 스위치 같은 경우 AS 그 암페어 셀렉트 스위치라고 해갖고 상별 전류가, 그러니까 A에서 뭐 B, B에서 C, C에서 다시 A 뭐 이렇게 전류를 측정을 할 적에 쓰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스위치를 돌리면은 이게 적혀져 있어요. 거기에 뭐 A상, B상, C상 전압 전류를 이제 체크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전류 제한기라는 거는 우리 수영가에 이제 전력량을 좀 오래 쓰게 되면, 전력을 오래 쓰고 뭐 뭔가 이제 뭐 미납이 되거나 아니면 뭐 계약 조건에 따라서 이제 용량을 제한하기 위해서 이제 전류 제한기를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참고하세요. 그래서 변성기의 종류는 절연 구조에 따라서 건식, 몰드식, 유입식, 가스식이 있어요. 가스식은 GIS에 들어가는 거고, 유입식은 뭐 유입용 변압기나 이런 데 들어가고, 몰드는 몰드에 들어가는 거고, 건식은 건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드라이 TR이나 아니면 뭐 건식,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 쓰이는 이제 구조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권선 형태에 따라서 권선형. 권선형은 우리가 그냥 CT를 별도의 이제 변압기나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외형 조그맣게 이제 만드는 거를 말하는 거고, 관통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상별로 케이블을 케이블 안에 이제 넣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스위치기어 그 스위치기어 보면은 CT를 넣을 수 있게끔 관통형 CT가 달려져 있어요. 그리고 부싱형 같은 경우는 우리가 GIS나 그 다음에 변압기 변압기 이제 부싱에 이제 설치를 하는 거, 그 BCT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변압기나 GIS에 이제 설치되는 이제 그 CT를 우리가 부싱형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특성 분류에 따라서 계측기용과 계정기용, 그러니까 릴레이용과 그 다음에 메터링용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계기용 CT와 보호 계정기용 CT의 차이점 해갖고, 계측기용 변류기는 메터링용 CT 이렇게 적혀져 있고요. 오차와 정확도가 우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전격 전류는 보통 200에서 500%의 전류에서 포화가 됩니다. 좀 낮은 특성이 있죠. 왜냐하면 뭐 이건 우리가 릴레이용 프로텍션용이 아니기 때문에 200에서 500%의 이제 포화 전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보호 계정기용 변류기, 그래서 릴레이용 CT. 이거 릴레이잉이라고 이거 쓰는 건 그냥 전개서나 쓰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릴레이 CT 이렇게 써도 됩니다. 사실 뭐 크게 의미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보호 계정기의 그 동작 확실, 그 다음에 전류계가 보통 2000% 전류에서 포함합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뭐 과전류 계정기를 한다, 그러면 뭐 1000%, 1500% 이게 이제 계통 영향에 따라서 이제 보호 협조를 할 적에 우리가 과전류랑 지락이랑 절연 협조를 우리가 이제 상위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 간에 뭐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하죠. 그때 이제 그 위에 그 업스트림의 이제 특성을 봐가지고 이제 거기보다는 낮게 이제 세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조금씩 바뀔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류 제한기는 커런트 리미터라고 해갖고 일정 전류값보다 높을 때 접점을 열어 회로의 전류를 이제 차단할 때 씁니다. 그래서 배선용 차단기와 구조가 좀 비슷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류계용 절한 개폐기는 AS, 그래서 암페어 셀렉터 스위치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 전압계용 절한 개폐기는 VS, 볼테이지 셀렉터 스위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암페어용과 전류용이 이렇게 있고, 얘를 여기 이 레버를 돌리면은 이제 이제 상별 전압이나 전류를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요거는 사실 변전실이나 전기실 근무하면 상당히 많이 볼 수 있고 돌려봐도 돼요. 크게 뭐 문제될 건 없습니다. 저도 현장에서 이제 점검할 적에 이제 불편형률이나 이런 것도 확인할 적에 이렇게 좀 그 돌려보고 이럴 때 있어요. 좀 이상이 있거나 이럴 적에는요. 결상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전기 기능사 지금 과정에서 제가 어느 누구보다도 실무에 여러분들이 능통할 수 있게 이 자격증을 저와 함께 같이 공부해서 취득을 한다면은 충분히 실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여기다 담을 겁니다. 저는 사실 이게 자격증 뭐 대비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무 과정이라고 좀 생각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제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실무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거, 제 경험을 바탕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을 담아서 하기 때문에 제 영상을 함께 보신 분들은 충분히 실무에서도 잘 하실 거고, 제가 별도로 자격증 공부와 연계해서 제가 이렇게 계속 자료들을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기능사만 따고 이제 그만둘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업무도 좀 잘 알고, 그 다음에 능통한 사람이 되고, 이제 현장에 가서 적응하는데 좀 쉽게 적응할 수 있게끔 제가 만들어 드리고, 나중에 이 영상은 어차피 전기 기술이라는 게 그렇게 많이 바뀌진 않아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개념을 잡아 놓으면은 쉽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격증뿐만이 아니라 다음 레벨에 있는 자격증을 공부할 적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는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51번입니다. 이거 16도 1화차에서도 나왔던 문제인데요. 비슷해요. 그래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플로어 덕트 공사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덕트의 끝부분은 막는다. 그쵸? 플로어 덕트는 특3종 접촉 공사를 한다. 그 다음에 덕트 상호간 접속은 경고하고 정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그렇죠? 덕트 및 박스 기타 부품은 물이 고이는 부분이 없도록 시설을 하여야 한다. 그러면 여기서는 답이 뭐예요? 이거죠, 이거. 그죠? 왜냐하면은 여기 덕트의 끝부분을 막고 덕트 상호간 접속은 경고하고 정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해야 되는 거죠. 그죠? 요 내용이 이렇게 있죠. 그다음 덕트 및 박스 기타 부속품은 물이 고이는 부분이 없도록 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답은 2번입니다. 2번. 그 다음에 52번입니다. 진동이 심한 전기 기계 기구의 단자에 전선을 접속할 때 사용하는 경우는, 이 문제는 사실은 여기에 아직 지금 제가 이제 15년서부터 이렇게 쭉 올라가고 있는데 아직 나온 적은 없지만은 이 문제는 전기 기능사에서 단골 문제입니다. 단골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스프링 와셔를 가지고 왔어요. 스프링 와셔가 이렇게 생겼고요. 이렇게 볼트를 이렇게 여기 꼽을 적에 이제 어디다 박아서 꼽을 거잖아요. 기계기구로 우리가 볼트를 이용해서 쪼을 적에 와셔를 볼트에 이렇게 걸어 가지고 쪼읍니다. 그러면은 진동이 있어도 여기서 완충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풀리지가 않아요. 근데 그냥 이렇게 닫아 놓으면은 이게 운전을 계속 회전기기를 계속 운전을 하다 보면 얘가 풀려갖고 헐거워져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펌프와 이제 커플링을 이용해서 전동기가 운전을 할 적에 보면은 프레임을 우리가 이제 바닥에 이제 서포트에 이제 우리가 고정을 해 놓는단 말이죠. 그러면은 미리 심어 놓은 인벤디드에 이제 우리가 고정을 하는데, 이게 이제 풀리게 되면서 흔들어지면서 얼라이먼트가 틀리게 돼요. 그러면은 진동이
이제 대용량 전동기에서는 펌프와 직결되어 있을 경우는 이제 커플링에 의해서 직결되어 있으니까 진동이 발생된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와셔를 반드시 꼽아줘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링 슬리브는 요거 전선과 전선을 이렇게 연결해 갖고 압착기를 이용해서 프레스 툴을 이용해서 이제 고정할 적에 사용하는 거고, 이게 사이즈별로 전선 굵기별로 다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얘도 전선 굵기별로 사이즈가 다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얘는 이제 2번 압착 단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압착 단자에 이거 오링이거든요. 오링 형태의 이제 압착 단자인데, 여기 이렇게 뚫려 있는 C형 타입도 있고, 이 짝대기 1로 되어 있는 핀 타입도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이제 우리가 판넬에 보면은 이제 여러 컨트롤이나 전원을 위해서 이제 사용되는 이제 그 라인들이, 전선들이, 케이블들이, 제어용 케이블들이 이제 그 판넬들로 다 연결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 판넬에서 이제 영어로 TV, 터미널 박스 쪽에, 터미널 블록 쪽에 얘를 가지고서 연결을 해줍니다. 그러면 여기에 전선이 연결돼 가지고 그 단자도 다 그 릴레이에 이제 해당되는 릴레이의 번호들이 다 매겨져 있거든요. 그거는 제가 실물을 말하다 해서 한번 좀 다루던가, 아니면 제가 여기서 그 인터커넥션 다이어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할 적에 잠깐 좀 설명하는 시간을 갖긴 할 겁니다. 요 개념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1번 같은 경우 얘는 커플링. 커플링은 우리가 금속관과 뭐 금속재 가해 전선관, 그 다음에 뭐 금속관과 뭐 풀박스 아니면 콘크리트 박스 뭐 이런 거에 연결할 적에 이제 쓰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쇠기 때문에 이제 금속관 쪽에 쓰는 거지만은 우리가 이제 가요 전선관, 이제 그 CD관이나 뭐 PE관이나 이렇게 쓸 적에도 커플링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것들을 우리가 공사 방법에 따라서 선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52번까지 문제를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53번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